뉴스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월이 깊어지면서 아카시아꽃 향기가 살며시 눈을 감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운치 있는 초여름이죠. 이번 주 기상예보를 보면 주중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워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뉴스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조선중앙TV 등 매체를 통해서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단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폐기 일자 발표와 함께 갱도 폭발 현장 참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 기자단을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북외무성 발표를 인용한 보도 매체들은 핵무기 연구소 등 기관들이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23일과 25일 사이 기상 조건이 맞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핵실험장 폐기는 모든 갱도를 폭발시켜서 무너뜨리고 입구도 완전히 폐쇄한 다음에 지상에 있는 관측 설비, 연구소, 경비시설, 그리고 인력 등을 철거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은 각국 참관 기자단 편의를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원산까지 오는 전용기, 또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오는 특별 전용 열차를 편성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북한이 폐기 시점을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잡은 것은 풍계리 폐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 또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도 부르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그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 초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역시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나요? 뉴스찾기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남북 또 미북 정상회담 여파로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선거 이슈나 정책이나 인물이 없는 지방선거가 될 판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미북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2일로 확정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북한발 정상회담 여파에 비상이 걸린 반면에 여당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한 인사는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 하루 전날로 잡히면서 여당의 속수무책으로 밀릴 판이라고 큰 우려를 토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상 분위기죠.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내세운 서울시장 선거에 지방선거에 전체 성패를 거렸는데 지금 북한 이슈에 묻혀서 주목을 못 받는 분위기라면서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 라고 자탄을 쏟아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북 간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하늘도 우리를 돕는 모양이라는 말도 나오는 등 후보들도
선거 전날 미국 정상회담이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여유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거운동을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풀어달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북한 측이 석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억류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죠. 하지만은 당시 북한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2013년부터 간첩죄 등으로 고금하고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석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관계 급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석방 여부와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면에는 북한이 그동안 납치라고 주장해온 2016년, 여러분들 이제 생생히 기억할 거예요. 중국의 북한식당 탈출 종업원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 때문입니다. 물론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고 또 남북 간에도 관계 개선 논의가 진행된다면은 억류자 석방 제의 고리도 또 맞교환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함께 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억류 한국인 석방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과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라인 통화에서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키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우파 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로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선출이 되면서 6.13 교육감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파 진영 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 또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본부는 단일화 모바일 투표 결과 박선영 교수가 경선에서 약 50% 득표로 1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선영 교수는 곽일천 전 디지테코 교장, 또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과 경합을 벌여서 49.71%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표는 실명 인증 번호가 발송이 돼서 1인이 중복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선영 단일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은 지난 10년간의 전교조 교육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면서 이런 절대적 사명감으로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밝혔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해 주신 애국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소감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코너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도록 제목 뉴스를 지금 소개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는 이슈, 인물 없는 지방선거, 북미 회담에 묻혔다. 네, 지금 상황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북미 서로 만족한다. 정상회담 합의문 윤곽 잡혔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 쿠바 방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다음은 송영무 국방, 2023년엔 전시작전권 환수. 지금 첨예한 사안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는 선거 전날 북미 회담. 야, 선거 다 묻혀. 여, 하늘이 돕네. 네. 헤드라인, 헤드 제목이 참 재밌네요. 다음은 미국의 북한 번영 플랜. 세계 각국의 북투자 길터주기. 다음은 4년 만에 바로 선 세월호. 좌현에도 외부 충돌 흔적 없었다. 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뉴스쇼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든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정호승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 소개해드렸는데요. 눈물은 슬플 때만 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뻐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과 기쁨은 하나의 손에서 서로 만나지 않나, 이 시를 통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끝년 부분에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주 상징적으로 마음에 와닿죠.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못 쓴다는 내용입니다. 예견되어 왔었죠.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종합 대책을 보면은 제품 제조 생산부터 유통, 소비, 분리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 또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그런 재질은 그러니까 PVC 제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이상 감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당히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월 3만 원대 통신 서비스를 2만 원 보편 요금제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 입법안이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교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보편 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대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 1기가, 음성통화 200분을 월 2만 원대에 출시하도록 통신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이 보편요금제는 수익을 더욱 악화시켜서 5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자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멍하고 있을 때 요즘 이를 멍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멍 때릴 때도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이를 잡념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이때 뇌 에너지의 60에서 80%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잡념도 뇌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를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부른다네요.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을 때라든가 화장실에서 뭐를 놓을 때 갑자기 막 했던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생산적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일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일 속에서도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그 사이에 기막힌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자신조차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감 같은 거, 인스피레이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휴식 중에 이렇게 찾아오는 기발한 생각 또는 어렵게 꼬여가던 문제가 의외로 풀리는 상황이 바로 이런 휴식 중에 두뇌 충전의 시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전이나 오후 어느 때든 잠깐이라도 자신을 멍하는 상태로 이렇게 한번 둬보십시오. 확실히 뭔가 풀려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멍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뉴스 프리전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뉴스 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